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공병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과와 저희 학과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많이 연기가 됐죠. 그러고도 아직 상황이 진전되지 못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만나뵙지 못하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고요. 문예 커뮤니케이션 학회라는 작은 학회의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에서 앱 가치 네트워크의 지식생태계 모델 연구라는 것으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좀 너무 어려워 보이죠?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할 만한 대단한 사항이 있질 않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은 교육 활동을 하고 또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미디어 비즈니스, 그 다음에 PR, 지식 생태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낸 책으로는 광고는 어떻게 세상을 유혹하는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상식사전 이러한 책들을 최근에 낸 바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먼저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면 그럼 무엇일까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폰,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센서의 개발, 인공지능, 이러한 몇 가지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들이 마구 발전을 하면서 우리 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거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사실 우리 인류에게 한 4번 정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직물산업과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도 이루어진 바 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서부터 20세기 초반에 석유, 철강, 전화, 통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2차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3차 산업혁명은 50년대 이후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산업혁명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은 그야말로 모바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새로운 사회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기술들이 나타난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학과에서 공부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저희 학과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물리적 세계와 생물학적 세계, 그 다음에 디지털 세계가 융합되는 새로운 기술적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과거는 디지털 세계는 디지털 세계대로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물학적 세계는 생물학적 세계로 존재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생물학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융합돼서 기존의 물리적 세계도 융합되는 새로운 어떤 서비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인 수송수단, 사물인터넷, 연결 및 표시기술, 로봇공학, 나노공학, 좀 약간 듣기에도 생소한 그러한 어떤 산업 분야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스마트 디바이스라든가 핀테크, 온디맨드, O2O, 증가현실, 가상현실,
그다음에 웹,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창출해내서 그런 기술들이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가 자목 궁금할 정도로 많은 변화들을 가져온 게 아마 우리 그 사회의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관련돼 있을까요? 자, 이제는 광고가 단순히 텔레비전에 영상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마케팅 기술들이 사물 인터넷 기술과 결합되면서 우리 스마트폰에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이라든가 어떤 영상 콘텐츠 이런 것들이 플랫폼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넷플릭스가 전형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가현실 이런 것들이 열심히 개발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즐겨서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광고 매체로 떠올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끝없이 발달을 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그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는 어느 뭐로 보나 여기에 모든 분야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무인 운송 수단 중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라고 해보세요. 대체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사실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뭘 들을까요? 사람들은 콘텐츠를 본다거나 영상을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기타 어떤 잡지를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또 다른 어떤 면에서 저희 학과 입장에서는 이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이 정말 새로운 첨단 장비이자 광고 미디어이자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그 활동의 장으로서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협성대학교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에서는 어떤 공부를 할까요? 저희 학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장 앞으로 중요한 주제로 가지고 있고요. 그 주제 하에서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원래는 여러분들 신입생들이 들어와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주제에 맞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갖고 사실 몇 달 동안 선생님들이 같이 스터디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정말 어떤 이런 그 개강도 못하는 상황이 터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할지 그냥 간단하게 너무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매스는 다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대중,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광범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그 메시지라는 것이 여기서는 방송, 텔레비전 영상, 라디오에 있는 방송 콘텐츠, 잡지사, 영화사, 이러한 것들, 신문사, 출판사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공유하다, 전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학과의 되게 주된 관심사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매스미디어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러면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미디어가 매스 미디어겠죠? 그러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반, 영화, 라디오, 케이블 TV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매스미디어 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저희 학과의 되게 중요한 관심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담기는 건 뭘까요? 우리는 그걸 컨텐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컨텐츠라는 말 자체는 원래가 책이나 논문에서의 내용이나 목차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융합되면서 우리가 방송 콘텐츠, 영화 콘텐츠,
신문 콘텐츠, 잡지 콘텐츠, 인터넷 콘텐츠 막 이런 식으로 콘텐츠라고 다 통틀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 광고 콘텐츠도 있겠죠. 그 다음에 홍보 콘텐츠, PR 콘텐츠 이러한 콘텐츠들을 누군가는 기획을 해서 그것을 제작을 해서 그것을 최종 마무리해서 발송을 그러니까 전달을 하는 그런 과정들 이 전체적인 과정을 알아야만 우리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아마도 저희 학과는 이 그 영상과 광고, PR 이쪽에 굉장히 특화된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실무를 배운다기보다는 그 실무를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원리까지 배움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단순하게 뭐 이렇게 단순한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30대, 40대, 50대를 이런 분야에서 살면서 활동한다면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그러한 어떤 실무와 이론을 다 겸비하는 그러한 역량을 갖춰야만 우리가 전문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그리고 저희 학과에서 다루는 분야는 일반적인 아주 무난한 사무 실무를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방송, 영상, 광고, PR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전문적인 영역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전문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또는 전문성이 다른 창의성, 어떤 창의성과 결합된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준비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예비 전문가로서 준비하는 것이 저희 학과의 되게 주된 관심사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럼 광고는 뭐예요? 자, 광고는 널리 알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을 투자해서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려고 광고를 하죠. 그런 거를 광고주라고 그래요. 보통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구매를 해주진 않죠. 결국은 이렇게 좋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저희 물건은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물건은 어떠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은 어떠어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건보다도 훨씬 좋아요. 이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 뭐 이러한 미디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업들이 자신들의 그런 그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보통 한다면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은 사실 미디어죠. 미디어지만 미디어들은 자신들의 컨텐츠, 텔레비전이면 방송 영상 컨텐츠를, 라디오면 음성 컨텐츠를, 그 다음에 인터넷은 인터넷 어떤 포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광고라고 하는 전문 기업들, 광고 회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런 미디어들의 어떤 광고를 실을 공간, 가장 최적화된 공간, 가격 대비 가장 좋은 공간을 선택해서 기업들이 광고하고 싶은 내용들을 광고로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광고들을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광고를 그러면 어떠한 광고를 만들까 이런 걸 기획하는 거. 그래서 그 기획에 맞게끔 그것을 제작을 해야겠죠. 그러면 광고는 영상 광고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사용되는 어떤 그래픽 광고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신문이나 잡지라든가 전단지처럼 인쇄 광고 또는 어떤 5개 광고, 어떤 버스나 이런 데 붙어 있는 5개 광고도 있겠죠. 이런 모든 광고들을 누군가는 기획을 해서, 누군가는 제작을 해서, 누군가는 그런 미디어에 장착을 해서 최종적인 소비자, 즉 수용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광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저희 학과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PR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신입생분들은 PR이라는 말을 굉장히 낯설게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 PR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뭐 공중과의 관계, 인민과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즉 기업이라고 한다면 소비자와의 관계, 소비자가 굉장히 많겠죠? 그 다음에 정부라고 하면 국민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공공기관도 뭐가 있을까요? 일반 대중과의 관계가 있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이걸 PR이라고 그랬어요. PR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삼성전자가 용인 지역에 요양원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건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그런 요양원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이제 갖게끔 하고 싶어서겠죠.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장학금을 준다거나, 어떤 기업들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거나, 또는 어떤 기업들은 어떤 달동네라든가 이런 독거노인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그 음식과 그런 물품들을 전달하는 행위를 열심히 해요. 이런 것들은 기업이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일반 대중들에게 좋은 의미를 줘서 자신들의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좀 더 구매를 하게 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도 사용한다는 거죠. 이러한 작업들을 PR, 공중과의 관계, PR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학과에서 이 PR이라는 영역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PR이라는 영역은 주로 이 광고 미디어랑 겹치기도 하지만 좀 다른 영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요즘에는 기업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하죠. 페이스북 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인스타그램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관계를 맺고 좋아요를 누르게끔 해서 그 사람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달을 하죠. 그래서 기업들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절기에는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보통 자신들의 기업에 관련된 걸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관광회사라고 한다면 이 계절에 가볼 만한 곳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신들의 관광에 대해서, 관광 사업에 대해서 좀 슬쩍 알리기도 하고 뭐 이러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 항상 소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유형의 활동을 우리는 PR 활동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보라는 게 있어요. 홍보는 그야말로 널리 알린다라는 뭐 그런 방법으로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PR의 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홍보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했듯이 뭐 NGO에 기부한다거나 문화예술을 후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LG그룹은 되게 몇십 년 전부터 굉장히 문화예술 쪽에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후원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후원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 오페라 공연이나 또는 고급 어떤 무용 공연, 클래식 공연 이런 것들을 뭐 LG 아트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실제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LG그룹이 사회적으로 없는 그런 이익을 사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환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하지만 LG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고급 문화예술을 후원함으로써 LG의 이미지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겠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홍보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홍보 작업 중에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아마 보도자료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뭐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거나 뭐 이랬을 때 그걸 광고하긴 좀 뭐하죠. 하지만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써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해서 그런 것들을 신문사나 방송사에다 발송을 해줘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거는 신문에 다룰 만한 기사네. 그러면 취재를 오게 되죠. 그러면 취재를 해서 광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미디어에서 당연히 다뤄주는 그러한 콘텐츠를 다루게끔 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좀 회사를 널리 알린다. 뭐 그러한 측면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 학과에서는 영상에 관련된 거를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영상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요. 재미있죠? 왜 이미지라고 할까요? 우린 이미지 그러면 사진만 알고 있는데 사실 영어에서는 이미지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그 이미지를 이제 그 영상을 이미지라고 이것도 얘기를 해요. 영화라든가 텔레비전, 비디오, 광고, 사진 이런 것들을 시각적인 기호를 이런 곳에 담기는 시각적 기호를 영상이라고부터 하는데 이거는 렌즈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를 통해서 시청자들한테 전달해주는 것, 그것을 영상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상에는 단순히 영상 파일만 주고받는 건 아니죠. 이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상 문화적인 그런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즘에 우리가 뭐 BTS 뭐 음악이다라고 한다면 BTS는 노래를 발표해서 어떤 무대에 서죠. 그래서 BTS가 하는 활동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즐겁고 뭐 재밌고 감동적이고 공감이 되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 지금 시대의 문화적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문화적 현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되게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것이기도 해요. 단순히 기술 실무적인 것을 좀 넘어서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요. 왜냐면 영상을 기획하고 찍고 막 이런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아주 뛰어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에는 영화 있고 방송 있고 광고 있고 사진 있고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대는 사실 영상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보고 자라는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 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것들은 뭐냐면 영상은 그야말로 종합예술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시각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예술적인 어떤 스토리라인과 기획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굉장히 첨단 기술적인 면도 들어가죠. 그래서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기술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런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저희 학과에서는 이 영상 촬영 관련돼서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여기서 뭐 PD의 눈일 수도 있어요. PD는 그냥 단순히 방송사 쪽 PD도 있지만 광고사 쪽 PD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PD들은 영상을 기획하기도 하고 촬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런 어떤 제작을 해서 편집까지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영상 관련돼서는 정식으로 찍는 영상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저희 학과 학생들이 많이 이제 진출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영상 제작, 촬영 기획 이런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 촬영은 우리가 4년 내내 공부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영상 편집에 대해서도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편집은 촬영된 것을 알맞게 편집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프리미어 이런 것들이 촬영은 카메라로 하지만 그 촬영된 영상을 편집하는 것은 프리미어랑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죠. 저희 학과에서는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대단히 많은 것들이 좀 추가되죠. 실제로 현장에서 촬영한 것에다가 새로운 어떤 오디오 파일들을 입히거나 새로운 이미지 파일들을 추가해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는 그런 영상들은 다 이런 어떤 종합적인 편집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편집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런 애초부터 기획해서 촬영해서 만들어진 것이 편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들이에요. 자,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좀 드렸어요. 어떠신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학과에서는 크게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 미디어, 그 다음에 컨텐츠, 광고, PR, 홍보, 그 다음에 영상 등 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다
라는 점들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수업에서는 제가 저희 학과에서 졸업한 분들이 대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강의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시죠? 하지만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학생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번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